시니치는 홍콩의 21세기를 비추는 평화의 등대를 만들었다고 실감했다. 인도와 홍콩 방문을 마친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때는 2월 20일 저녁 7시였다. 시니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곧 7개의 종이 모두 끝나고 21세기를 향해 5년을 마디로 나아가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힘차게 도움 닫기를 시작할 때이다. 새롭게 이륙하려면 엔진을 최대로 가동해 질주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심하지 말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두 한마음으로 희망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보다 더 철저히 동지를 격려하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멤버를 만나 광선유포를 위해 꿋꿋이 살아가는 창가의 정신을 끝까지 외치자. 귀국 이튿날인 21일은 인도 방문에 관련하여 각 신문사에서 의뢰받은 원고를 집필하는 데 힘을 쏟았다. 22일은 일본에 온 북유럽 멤버를 격려한 뒤 지도차 지바현을 방문했다. 25일에는 시나노마치의 창가 문화회관에 모인 야마나 시현과 이바라키현의 동지들과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또 27일에는 가나가와 현으로 무대를 옮겨 후지사와시 쇼 난문화회관에서 열린 쇼난권 대블록 담당원 훗날 지구 부인부장 근행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어서 후지사와 지부 결성 16주년 기념 근행회에도 참석해 지도했는데 이 근행회는 세 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튿날에는 두 차례 실시된 오다와라 문화회관 개관 기념 근행회에 참석했다. 정말이지 끊임없이 전력 질주하는 하루하루였다. 이 무렵 또다시 종문의 승려들이 각지에서 학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어떻게 해야 회원을 지킬 수 있을지 오로지 고심했다. 원래라면 지난해 11월 7일에 실시된 창가학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대표 간부회에서 승소화합을 재확인하면서 사태가 수습되어야 할 터였다. 하지만 이 대표 간부의 직후부터 학회가 거짓으로 화해했다는 등의 의도적인 기사를 일부 주간지 등이 크게 보도했다. 그 배후에는 학회 공격을 부채질하는 음습한 모략이 있었다. 험난한 봉우리야말로 창가의 사자가 올라야 할 길이다. 종문 승려들은 학회 공격의 빌미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새해가 밝아 대학부 간부가 학회는 진실한 정의의 단체임을 엄연히 증명하자고 외치자 이 말을 문제 삼아 그들은 학회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을 꺼냈다. 그리고 1월 28일에는 제2회 전국 단도 총회가 총본산에서 열렸는데 승려 230명과 단도 5,000명 정도가 모여 학회는 방법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짓고 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화해도 타협도 하지 않겠다며 대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학회는 종문과 화합하기 위해 어디까지나 인내와 관용으로 임하며 온 신경을 기울여 계속 대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초 법주의 비서를 맡은 승려가 아키즈키 에이스케 부회장에게 연락을 했다. 사메지마 겐지 부회장이 종문과 학회 사이에 일어난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로 발언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듣고 예하를 비롯해 저희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 건에 대해 문서로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이 문제 삼은 일은 3월 6일 후쿠오카현 오무타에서 종문과의 화합을 위해 실시된 회합에서 사메지마가 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사메지마는 그 전에도 비상식적인 언동으로 순수한 규슈 동지를 괴롭히는 일이 많았다. 사메지마는 이 회합에서 총본사는 숙박업이나 다름없다. 종문의 학회 비판은 질투에서 나온 그릇된 추측이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더구나 우쭐하는 마음을 내뱉은 개인적 의견을 모든 부의장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종문 측에 전해져 큰 문제가 되었다. 종문원과 내사부가 각각 학회에 사메지마의 발언이 불손하다는 질문서를 보내왔다. 니치렌 대성회는 화는 입에서 나와서 몸을 망치며 라고 말씀하셨다. 오만과 방심은 화를 낳고 자신의 몸을 망친다. 그뿐 아니라 광선유포마저도 파괴하게 된다.
한 간부가 저지른 경솔하기 짝이 없는 발언은 신도를 예속하려는 종문 승려들에게 학계 공격에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다. 광포의 항로는 언제나 파도가 거칠게 휘몰아치는 드넓은 바다와 같다. 사메지마가 학회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공격의 창끝은 회장인 신이치에게 향했다. 종문 승려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사메지마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학회도 야마모토 회장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종문을 성심성의로 외호할 마음 따위는 전혀 없다. 학회 측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고심하며 성의를 다해 노력한 일이 이것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신이치는 종문에서 법화강 총강도를 맡고 있었는데 종문에서는 총강도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회에 항의 문서를 보낸 승려도 있었다. 그리고 3월 말 법화강 연합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이치에 대한 총강도 사임 권고를 결의하고 권고서를 학회에 보내왔다. 학회를 탈퇴하고 단도가 된 사람들은 야마모토 회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란하게 들고 일어났다. 활짝 핀 벚꽃이 봄바람에 흔들렸다. 4월 2일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의 기일이다. 인사가 서거하고 21년이 되는 이날 학회 본부를 비롯해 각 현과 권의 중심 회관에서 추선 근행회가 열렸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주조 기요시 이사장과 아키즈키 부회장 그리고 도다의 친인척들과 함께 도쿄 시나노 마치에 있는 학회 별관에서 추선 근행을 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은사의 기일이었다. 하지만 도다의 구상을 모두 실현한 신이치의 가슴에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제자로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에 한 점의 구름도 없었다. 마음속의 스승과 언제나 상쾌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이다. 의사가 제시한 7개의 종 중에 7번째 종이 울리고 드디어 끝나는 때를 맞이하고 있었다. 광포의 대하는 세계라는 드넓은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21세기로 비상하는 학회의 반석 같은 기반이 구축되고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신이치는 광선유포가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마의 준동도 격렬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자신을 강하게 훈계했다. 추선 창제 속에 신이치의 눈앞에 자신을 바라보는 은사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스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신이치, 세계 광선유포를 부탁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명의 대도를 당당히 나아가라. 용기가 솟았다. 온몸에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도다 스님의 제자이다. 광선유포를 위해 홀로 일어선 사자왕의 자식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성인의 불법을 학회의 정신에 창가 학회의 정신을 올바르게 전하자. 존귀한 불자인 회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투쟁하자. 도다의 추상 근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신이치는 종문과의 문제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학회는 지금까지 종문을 최대로 외호하고 종문은 크게 흥룡했다. 또 학회는 광선유포를 목표로 사회의 불법을 널리 전개하기 위해 최대로 힘을 쏟았다. 그러나 종문 측 승려들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교의에서 벗어났다.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학회원을 경시하고 계속 괴롭혔다. 그런 승려들의 모습에서 자비는 눈꽃만큼도 없었다. 그러한 횡포에도 우리 동지는 분함의 몸서리를 치면서 눈물을 삼키고 꾹 참아야 했다. 그것을 생각하니 신이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학회는 승소화합을 위해 회원을 지키기 위해 사태를 수습하고자 온갖 노력을 거듭했다. 종문 측이 학회의 대응에 관해 늘어놓는 온갖 요구도 굳이 모두 받아들였다. 그래도 여전히 학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종문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단가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승려가 위, 재가는 아래라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남아 있었다. 학계 초창기부터 승려들은 승복의 권위를 내세우며 불자인 학회원을 괴롭히는 일이 많았는데 그것은 종조 대성인의 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총하여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은 자타 피차라는 마음 없이라는 어설을 보아도 분명하듯이 승려와 재가는 본래 평등하다는 것이 대성인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깃든 차별의 벽을 타파하는 만인 평등의 법리야말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다. 대성인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처의 생명이 있음을 밝히고 만인 성불의 길, 다시 말해 절대적 행복 경애를 확립하는 길을 나타내셨다. 요컨대 생명 존엄과 인간 평등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를 설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불법은 인류의 평화 건설을 위한 토대를 이루는 보편적인 원리가 된다. 신이치는 신도를 지배하려는 승려들의 의식 속에 깃든 무서운 마성을 느꼈다. 전쟁 때 정부의 사상 통제가 심해지면서 종문이 신차를 용인하려고 하자 초대회장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는 정법 정의를 관철하다 군부 정부의 탄압을 받아 투옥되었고 마키고치는 끝내 순교했다. 그런 학회에 대해 승려들은 다이세키사 등의 등산을 금지하는 등 비열한 처사를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래도 학회는 광선유포를 위해서 전쟁이 끝난 뒤 종문을 외호하고 성심성의를 다해 헌신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말 제자임을 자칭하는 승려들이 종조의 유명대로 사신홍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학회를 박해한다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사태가 창가 교육학회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도 불법의 눈으로 보면 모두 명확하다. 대성인은 누가 불법을 파괴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외도 악인은 열애의 정법을 파하기 어려우나 불제자 등이 반드시 불법을 파하느니라. 사자 신중의 충이 사자를 먹는다 등 운운. 불법을 비방하는 외도나 악인이 아닌 불제자가 불법을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다. 그 까닭은 경문에 악귀 입귀신이라고 씌어 있듯이 제육천 마왕이 승려의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승려의 모습을 한 사람이 대성인의 정신을 짓밟고 광선유포를 방해하는 법이다. 도다 조세의 시절에도 학회는 승려들의 부조리한 압박 때문에 괴로워했다. 신이치는 예전에 도다가 엄하게 한 말을 떠올렸다. 학회라는 존재 없이는 광선유포의 전진도 단연코 없다. 화합승인 학회를 파괴하려는 것은 결국 광선유포를 방해하는 것이 짓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신이치는 창가학회가 나아가야 할 정의의 태도를 바라보고 발밑에 놓인 중대한 과제에 시선을 옮겼다.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승려들이 회원을 무도하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회원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회가 몇 번이고 종문의 온갖 요구를 받아들이며 양보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신이치는 각지에서 학생들이 학회원을 무도하게 억압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다. 고뇌하고 신음하는 동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고 비통과 경로에 휩싸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사태에서 벗어나려고 지금까지 해온 온갖 노력이 사메지마 부회장의 발언으로 모두 허사가 되었다. 도다스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조직이라고 말씀하신 학회이다. 그 학회를, 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어떤 방도가 있겠는가? 신이치는 사랑하는 회원을 위해서라면 집중 포화를 한 몸에 받는 일도 두렵지 않았다. 유사시에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굳게 결의했다. 그것은 신이치가 제3대 회장으로서 일어선 날부터 세운 변함없는 맹세였다. 이 무렵 학회는 절정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좋다. 일본에서는 명실공히 종교계 왕자로 성장해 확고한 일대 평화 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민중의 대지에 뿌리내린 창가 동지의 연대는 세계를 하나로 잇고 있었다. 실천 교학이 회원들에게 삶의 규범과 철학으로 뿌리를 내리고 광선유포를 깊이 자각하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고언하는 뛰어난 인재가 많이 육성되었다. 불법을 기조로 하는 평화, 교육, 문화 등 사회에 열린 광범위한 창가 운동이 높이 평가받으면서 학회의 공감과 상찬을 보내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